37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얘기하기 전 이제 오늘 아침에 나눠드린 자료 OX 자료인데요. 이건 제가 요번에는 따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하지 않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시면 앉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매번 OX 해가지고 나올 건데, 이거는 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로 우리가 기출문제 지문 나왔던 거나 전문 가지고 이렇게 OX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게끔 잘 모아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봅니다.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 자, 여기서는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자세한 점수 몇 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묻는 것보다는 누가 시험 주관하고 누가 책임자고 이런 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는 그 의의라든가 또는 시행기관, 응시자격, 자, 이런 것들 위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실시 방법이라는 출제위원, 시험 시행,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그거죠. 이렇게 해서 취득한 자격증 양도해도 되느냐 얘기죠. 대여해도 되느냐. 그렇죠? 요거 이제 처벌에 관한 거. 주로 이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자, 1절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의의.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2절. 시험 시간 기간 및 응시 자격 봅니다. 시험 시행 기간은 원칙적 시행 기간이 있고 예외적 시행 기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기관이 따로 있어요. 자, 먼저 원칙적 시행기관 시도지사입니다. 자, 이 법에서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 5개 중에 안 좋네. 자, 이제 줄여서 부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그다음 도. 이게 이제 보통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중개업법에서는 얘는 빼고 시도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여기 국계법에 가면 이거 다 해가지고 시도라고 불러.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 중개업법에서는 얘 빼고 시도야. 근데 그 교재가 잘못되어 있어요. 첫 줄에 동그라미 1번 특광, 도,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있죠? 그거 지워버리세요. 특별자치시장. 어쩌다 보니 들어갔어. 특별자치시장 지워버리시고 넷을 시도지사라고 한다. 시도지사. 자, 원칙적 시험 시행기가 시도지사. 자,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줄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면 2번에 가보시면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하게 되며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할 때 시도지사가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응시를 어느 동네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자격증 교부 기간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그 시도지사가 시험을 주관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 페이지 시험 시행기간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유는 이겁니다. 수준의 균형 유지. 자, 시도지사가 원래 시험을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걔들이 한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겠어? 시험 날짜도 다 다를 거고, 그렇죠? 시험 문제도 다 다를 거란 말이지.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난이도 조절에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저기가 있어? 어느 지역이 시험 문제가 쉬운가 찾아보고 그런 데 쫓아가서 시험 볼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취득한 자격을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쉬운 데 가서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시도지사가 하는 게 맞지만 시도별로 하다 보면 이렇게 시험의 수준을 갖다가 균형을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유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위해서 시행한다.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땐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이러고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돼. 거기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앞에서 시험과 자격취득과 관련돼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의결을 미리 거쳐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심의 거쳐가지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도 있으며 3번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도록 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관부처.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부처다. 시험에. 자, 시행의 위탁 보세요. 시험의 위탁. 1번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 위탁할 수 있다.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죠. 산업인력공단. 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다가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산업인력공단 여기에 위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 업무를 위탁한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자, 지금 누가 고시합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맡겼다 이 얘기를 누가 고시하는 거야 지금? 누가 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시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산업인력공단에다 맡겼어. 맡긴 쪽이 위탁이고 받은 쪽이 수탁이잖아. 그쵸? 그러면 위탁기관이 이렇게 맡겼다라고 공고해야 돼. 그러면 어디다 공고하느냐? 신문처럼 생긴 종이에다 공고를 한단 말이야. 응? 신문처럼 생긴 종이. 관보나 공보라고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애들은 우리가 중앙행정기관 장관이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 정부에서는 뭔가를 공고할 때 신문, 그럼 관보에다 공고합니다. 관보. 이에 반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뭔가를 공고할 때는 공보에다 공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신문처럼 생겼어. 근데 중앙에서는 관보라고 부르고 지자체에서는 공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실 거야. 서울특별시 공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린 보통 이런 건 너무 관심 없이 살아. 관심 좀 가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위탁했다고 공고해야 되니까 관보에다 해야 되겠어? 공보에다 해야 되겠어? 관보에다 해야 되겠지.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우리가 상식천에서 말씀드렸어. 자, 그러면 관보에 고시한다. 고시. 자, 3번 보세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 협회는 시험 시행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업무의 위탁기관, 수탁받아서 하는 기관, 위탁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심하세요. 시험 시행기관 그러면 원칙적인 기관과 예외적인 기관, 얘 둘밖에 없어요. 시도지사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산업인력공단 보고 시행기관이라고 안 해요. 위탁기관이라고 그래. 맡아서 하는 기관. 단순하게 일을 맡아서 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기관의 장에 대해서 거기 지금 말씀드린 취지로 설명해 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응시 자격과입니다. 체크해 봅니다.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나이에 제한이 있느냐? 연령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이 얘기는 응시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미성년자도 상관이 없어. 할 수 있어. 하지만 취득했다고 해서 중개업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등록을 못하니까. 등록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 일단 연령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